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종종 소개해 주었음 하시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들을 늘 읽거나 알려드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 책을 그냥 지나쳤지? 하는 에세이집이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다슬의 에세이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입니다. 작사가로 먼저 데뷔하여 마음을 읽어내는 노랫말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을 다수 만들었으며 여러 차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른 폴킴의 널 떠올리는 게, G.O.D 김태우의 봉구스, 포티의 가질레 등 그 외에도 CJ, E&M, KT 테크, 봉구스 밥버거 등 다수의 기업과 공연기획의 카피라이터로 활동했으며 작가로 낸 첫 번째 책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후속작인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에 떨고 자주 무너지는 이들에게 담백하고 속 시원한 문체로 여러분의 하루를 관리해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식회사 필름의 출판 브랜드인 클라우디아에서 편했습니다. 김다슬 지음.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날이 행복하게 산 거고 기분이 잘 정돈된 날이 잘 산 날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무언가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계속 찾게 된다. 꽂히는 음악을 들으면 그 곡만 반복해서 듣고 재밌는 게임을 하면 중독될 만큼 빠진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성보다 먼저 몸과 세포가 반응한다. 이처럼 기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기분 전환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쓴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 먼 곳의 바다를 보러 기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원가의 몇 배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다. 기분만 나아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기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세계 정상급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멘탈과 기분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거액을 주고 고용한 이유이다. 결국 하루의 기분이 쌓여 인생을 이루기에 기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견디면 잘 풀리는 때가 온다. 견디면 결국 찾아온다. 잘 풀리는 순간이. 버티면 끝내 생긴다. 믿을 수 있는 인연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도 반드시 다시 온다. 갑자기 시국이 나빠져서 어쩌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안 좋은 일들은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덮쳐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껴서 완전히 질려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우직하게 버틴 사람이다. 얕은 꾀를 쓰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때가 묻어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당장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견디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끝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알면 갈수록 잘 풀리게 된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은 그렇게 보상받는다. 견디고 버텨낸 시간 끝엔 틀림없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삼키려 들지만 해가 뜨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듯 떠오르는 희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인생이 잘 풀리는 순서. 하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 생긴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진다. 하나만 터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겹치는 시련을 겪게 된다. 둘, 삶의 회의를 느낀다.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모아둔 재산도 없이 지금껏 이러고 살아온 것에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좌절과 후회를 동반하여 숨도 못 쉴 정도로 깊이 잠긴다. 셋, 인간관계가 싹 정리된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몹시 힘들 때라 도움이 절실한데 곁에 끝까지 남는 건 몇 사람 없기 때문이다. 나머진 연락조차 끊게 된다. 넷, 포기와 도전을 고민한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뭐든 하면서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자아분열 수준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선다. 결국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다. 서로 할 것 없다.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에 제대로 살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덕에 거품 같은 인간관계도 싹 꺼지고 알맹이만 남게 됐다. 진정으로 나와 삶과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랬기에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잘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30분 일찍 움직인다. 똑똑한 사람은 일찍 움직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때 받는 압박감, 시간에 쫓기느라 생긴 조급함, 시간을 어겼을 때 받는 죄책감. 일찍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고 출근, 등교도 30분 먼저 하고 약속 장소로 30분 먼저 출발한다. 고작 30분 차이로 매일 쫓기는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으로 나뉜다. 두 번째, 책과 글을 읽는다. 책과 글은 생각과 관점을 환기시켜준다. 알던 내용도 잊고 사는 게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망각을 잘 알기에 항상 독서를 가까이 한다. 게다가 독서는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 하루에 6분의 독서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68% 감소했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멘토를 찾는다.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등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멘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멘토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만으로 방향을 알고 길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한결
수월해진다. 잘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한정된 정신력만으로 극복하지 않는다. 늘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어 활용할 줄 안다. 멘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마치 도구처럼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지만 도통 알 수 없을 때,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하루의 기분이 어떤지, 순간마다 드는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지,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목표로 세운 것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고 있는지 차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뜻한 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게 맞다. 잘 살고 있지 못한 상태는 휘둘리는 상태다. 타인에게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열등감에 휘둘리고, 휘둘리느라 계획한 것을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 목표와 멀어진다. 핸드폰만 보더라도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뺏기곤 한다. 메시지 하나를 확인하려다가 이메일함을 열어보고 SNS를 켜고 유튜브까지 시청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게 시간을 낭비한다. 사소한 문제부터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 멈출 줄 아는 것,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것.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매일 완벽하게 통제할 순 없다. 다만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수록 비로소 잘 살고 있는 인생에 가까워진다. 생각을 단순화하는 법.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면 된다. 내가 나에게 멋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면 된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해도 될까 말까, 어디로 갈까 관둘까, 무엇이 더 효율적일까 아닐까, 내 생각이 맞나 틀렸나,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상하지 않을까, 관계가 망가지진 않을까, 기존의 것도 망치지 않을까 등등 잡다한 고민과 걱정은 접어두자. 그저 그것을 했을 때 나 자신이 멋있나 아닌가만 생각하자. 의사결정이 아주 단순해질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멋있으면 하고 멋없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때때로 이런 단순함이 필요하다. 평생 모든 걸 단순하게 살란 말이 아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을 때,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자꾸만 시간이 늘어질 때, 조급함과 압박감이 생길 때,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강박감에 괴로울 때, 그럴 때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스스로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복잡한 순간, 생각을 단순화하는 태도가 삶을 멋지게 만든다. 자존감을 높이는 향상심.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타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존감을 빠르고 확실하게 높여준다. 단,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오히려 자존감을 낮춘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보다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약속하면 된다. 매일 먹던 야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겠다. 전혀 하지 않던 산책을 매일 10분만 하겠다. 죽어도 공부하기 싫던 영어 회화를 관련 영상으로 매일 한 개씩 보겠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실천할 것을 스스로 약속한다. 아주 작은 약속임에도 지키면 지킬수록 조금씩 자신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향상심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향상심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요령은 향상심에 있다.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일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이 푹 놓이는 상대.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서 마치 부드러운 맥주의 목넘김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는 상대가 그렇다. 특정 대화 주제를 정하지 않아도 이야깃거리가 끊이질 않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얼마든지 입에 담을 수 있고 별거 아닌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새어나갈 걱정이 없고 가끔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타인에 대해 불평을 하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는 사람. 서로가 그저 말하고 듣는 것이 전부임에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이 진정된다. 반면에 사회생활은 무척 건조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보다는 업무로서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보다 실적과 성과를 우선시하니까 매일 이런 관계에 노출되면 어느덧 가뭄처럼 마음이 메말라 파삭파삭 갈라진다. 이처럼 갈라진 마음이 다시금 촉촉할 수 있게 물기를 대어주는 사람이 지금 곁에 있는 편한 사람이다. 마음을 온전히 놓을 수 있다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겠다. 사람 마음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다. 사람 마음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다. 내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변하는데 남의 마음은 오죽할까?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서 상대의 마음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다.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상대만 마음이 변하여 상처를 입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을 마음 놓고 믿기 어려운 이유다. 어디 그뿐인가? 가깝고 정다운 사이도 사소한 실수로 망가진다. 작은 오해로 실망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긋나기도 한다. 그만큼 관계는 어렵고 조심스러움이 요구된다. 섬세하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한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할수록 변덕이 죽을 듯하고 소중한 사람도 믿지 못한다.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스스로 불행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지금 마음가짐보다 더 넓고 크게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우선 나부터 내 마음을 믿을 수 있게 말이다. 가까이 할 좋은 사람이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다. 지금의 나보다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어진다. 상대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자랑스러운 내가 되고 싶다. 자연스레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섬세하게 고르는 건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이다.
그 말을 커튼처럼 걷어보면 가려졌던 예쁜 마음이 드러난다. 닮고 싶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배울 점이 많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어른스럽게 해결하는 모습이 존경심을 품게 만든다. 닮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엔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대다수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제법 많아도 일일이 보답까지 하는 사람은 무척 드물다. 언젠가 보답해야지 라고 생각만 가지고 미루는 사람이 대다수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에 이런 사람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큰 축복이다. 끼리끼리라는 말처럼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함께 좋은 사람이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약속의 기본은 시간이다. 대부분의 약속이 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음도 지킬 줄 안다. 반대로 기본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말보다 행동한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그래서 사기꾼, 허풍꾼처럼 가짜는 많아도 진짜는 드물다. 둘은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 가짜의 공통점은 행동하기 전에 말로 떠든다는 점이고 진짜들의 공통점은 행동해서 증명한 후에 말한다는 점이다. 진짜는 그것을 말할 시간에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가벼운 약속도 무겁게 여긴다. 믿음은 작은 약속부터 출발한다. 대뜸 난 좋은 사람이니 상대가 믿을 거야. 같은 태도는 어리석다. 상대방에겐 웬 뜬금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벼운 약속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싹트고 서서히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본인이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면 평소의 위 행동들을 지키지 않아서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마다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으면 더욱 빠르게 믿음을 잃는다. 스스로 구원자.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남이 구해줘야 구해지는 게 아니다. 타인은 그저 계기만 만들어줄 뿐 아주 작은 계기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투혼을 보고 감명을 받아 자신을 구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처럼 극복할 수도 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동기부여가 되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공감하는 책이나 글을 읽고 하루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내가 나를 바꿀 힘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은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면 도저히 안 될 것만 같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내 안의 힘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내면의 힘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강력한 힘의 원천이니까. 처한 환경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생각을 고쳐먹자.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언제나 찬란한 당신.
시간이 나이 들게만 했을까? 시간은 나를 무르익게 하였다. 자신을 알게 하였고, 사랑을 알게 하였고, 사람다움을 알게 하였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그리워할 수 있다. 지난 시간이 찬란하여 그리워하는 사람아, 지금 시간도 훗날에는 찬란하고 그리운 때다. 고요히 기억하길. 그대는 언제나 찬란했음을. 작가는 말합니다. 기분은 우리의 하루를 움직인다고.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라고.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